안녕하십니까. 열정이 넘칩니다. 자, 오늘은 대치동에 있는 미도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자, 요번에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재공람 공고문이 떴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변동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바뀐 건 아니고요. 일부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매 낙찰 결과인데요. 지금 34평 아파트, 102동이, 면적이, 전용 면적이 105.49라고 돼 있는데, 실제는 이제 우리 전용 84, 34평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정가가 31억 5천이었는데, 오늘 39명이 들어와서 42억 1,533만원에, 낙찰이 됐어요. 자, 이분은 이제 전용 8, 아니, 34평을 낙찰을 받았으니까, 어떤 평형에 이제 분양받을 어떤 평형을 분양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략 분담금은 얼마인지,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뭐 바뀐 게 없죠. 24.2평이고, 굉장히 많은 축에 속하죠. 그래서 34평, 요번에 이제 경매 낙찰된 게 이게 34평 전용 8사란 말이에요. 대지 지분이 17.59평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게 이제 66평, 전용 191. 요게 이제 34.3평의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이제 공람을 24년 11월 8일에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했고요. 정비기반시설 기부찬합은 이제 9.3% 했고, 그리고 실제 순부담률은 이제 기존에 이제 정비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빼니까 이제 5.77%를 한 거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바뀐 거 5월 30일부터 이제 6월 30일까지 이제 공람이 진행이 되는데, 이 공람을 왜 하냐면, 자, 여기 보시면 기존에 요 앞에서 11월 8일에 주민공람 하였으며 25년 도시계획위원회 신통기획 정비사업 수권문과위원회 심의 결과 이제 3월 14일에 이제 수정 가결이 됐는데, 자, 그게 이제 뭐 수정하라고 저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람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순부담률 뭐 여기 정비 기반 시설 기부 찬합이나 뭐 순부담률 요거는 이제 변동 사항이 없고, 자, 그래서 기존의 신축 세대 수가 3,800세대고 임대가 623세대 16.39%, 그래서 이제 일반 분양이 741세대 30.4%다. 그리고 이제 용적률은 이제 3종이니까 법적 상한 299.98, 최고 층수는 이제 50층 이하로 이렇게 됐고, 평형 구성이 이제 597484, 그 다음에 85초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기존 평형이 34평, 뭐 41평, 45, 4평, 46평, 그 다음에 66평까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41평부터 66평까지가 1820세대인데, 그러면 이제 8호 초과가 이제 1820세대라 이제 수평 이동하는 식으로 이제 세대수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34평 616세대는 결국 전용 84, 이게 777세대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분양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그 경매 낙찰 받으신 분도 이제 전용 84를 이제 분양받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변경된 걸 보니까 세대수가 늘었어요. 3,914세대로. 그러면 기존의 3,800세대에서 이제 114세대가 늘었잖아요. 임대도 이제 756세대로 19.31%. 기존에 얼마였냐면 623세대 16.39%에서 756세대로 이제 임대 비율은 이제 늘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축 세대수 늘었고 임대 늘었고, 이제 분양 세대수가 이제 3,158세대. 근데 기존에 얼마였냐면 3,177세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 분양 세대는 이제 줄었습니다. 그래서 741세대에서 722세대로 이제 줄었다. 그래서 일반 분양 비율은 29.64%가 됩니다. 근데 평형 구성을 보게 되면 아까 종전에는 이제 597484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보시면 74가 없죠.
그러니까 59 있고 이제 84 요렇게 이제 돼요. 그래서 기존의 84 세대수가 이제 임대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977세대였는데, 그럼 요번에 변경된 거에는 84가 이제 임대는 빠지고 이제 922세대로 됩니다. 근데 59 같은 경우가 지금 종전에는 보시면 226세대, 그 다음에 분양이 415세대. 근데 요렇게 이제 합치니까 대략 641세대 이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공공이 756세대가 되고 이제 분양이 이제 416세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다 합치면은 이제 1100세대가 넘게 된다. 자, 그래서 기존의 이제 74 평형을 없애고 이제 59 세대를 늘렸다. 근데 기존의 임대가 이제 공공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가면 59가 226세대고 74 197, 84가 이제 200세대 이렇게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59로 이제 줄인 거죠. 그럼 이렇게 되니까 세대 수가 그러니까 평형이 주니까 결국에 이제 74나 84로 있던 임대 아파트를 이제 59로 이제 줄이니까 당연히 이제 세대 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23세대에서 이제 756세대로 늘어나고, 그러니까 요 임대 아파트 비율은 상대적으로 이제 더 커지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겁니다. 실상은 기존 평형, 임대 아파트 평형을 이제 줄였기 때문에 세대수가 이제 늘어나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달라지는 거는 뭐 84가 늘었다는 거. 84가 이제 922세대. 근데 종전에 이제 977세대. 그러니까 84하고 74를 줄이고 요거를 이제 59를 더 많이 늘렸다. 이렇게 이제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4평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8호 초과를 분양 못 받고 이제 84를 이제 분양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666세대 빼니까 대략 한 300세대 정도는 이제 일반 분양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공시설 뭐 순분당 같은 경우 5.77%, 변경된 거 같은 경우도 5.77. 그리고 아까 임대 아파트 597484가 이제 59로 줄여서 이제 세대수가 623에서 756세대로 늘었다는 거.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기존의 비례율이 101.1%였는데, 근데 얘가 바뀐 거는 이제 100.52%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수입이 10조 7,410억인데 10조 7,377억, 그죠? 7,377억. 그럼 수입은 줄었고 지출은 이제 2조 8,781억. 근데 2조 8,360억. 이렇게 그러니까 지출은 좀 더 이제 늘게 되니까 비례율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공사비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제 총 지출의 80%를 공사비라고 가정하면 2조 한 2,688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평당 700하고 750을 계산을 해보니까 750은 금액이 더 크게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평당 한 700 정도대로 이제 정비사업비를 추산했을 걸로 이제 보였어요. 근데 이번에 변경된 것 같은 경우도 어차피 지출 금액이 거의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평당 한 70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게 결국엔 여기 보시면 아파트의 종전자산이 22년 공동주택 가격에다가 보정률 117%를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니까 이 정비계획이 뭐 22년, 23년 요때 수립이 됐으니까 그때 당시에 강남권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거의 평당 한 700에서 750 정도로 이제 정비사업비를 이제 추산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했다. 그럼 결국엔 지금 이제 공사비가 거의 요 정도 되면은 뭐 평당 한 950, 뭐 요 정도는 돼야 되니까 결국 적어도 한 30% 이상은 이제 공사비가 늘어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전용 84 소유자가 이제 84를, 84를 이제 분양 신청을 하면 분담금이 1억 4,300 정도 됐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비례율이 이제 바뀌게 됐잖아요. 근데 조합원 분양가는 이제 변동이 없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비례율만 이제 바뀌게 됐으니까 분담금이 조금 늘었습니다. 1억 5,800 정도. 1억 5,800, 1억 4,300이니까 대략 한 1,500만 원 정도 이제 분담금이 더 늘었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조합원 분양가는 다 똑같고요. 그리고 일반 분양가는 평당 7,925만 원으로 이제 추정을 했다고 해요. 자, 26억 3,100 요거에다가 나누기 0.95를 적용을 하면 27억 7천 정도, 27억 7천 정도 추산을 했네요. 근데 결국엔 공사비 증액이 결국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그럼 지금 거의 한 7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추산을 했는데, 이제 95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될 거다. 그러면 지금 아까 공사비가 얼마였냐면 대략 2조 3천억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30에서 공사비가 40% 정도는 이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2조 3천억에서 만약에 30%다 그러면 7천억이 되고, 그리고 40%다 하면 거의 9천억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여기 일반 분양이 몇 개가 있었냐면 700여 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의 7천억에서 9천억 이 정도의 일반 분양 수입을 늘리려면 결국 일반 분양가를 최소 10억 정도는 올려야 7천억 이렇게 이제 분양 수입이 늘어나게 되겠죠. 3억 정도 올리면 대략 이제 한 9천억 이 정도로 이제 이렇게 분양 수입이 늘어난다. 근데 아까 일반 분양가를 84 기준으로 보면 27억 7천 정도로 예상을 했으니까, 그러면 결국 여기서 10에서 13억 정도 일반 분양가를 올릴 수 있어야 공사비 증액분을 이제 퉁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주비 이자나 이제 분담금 이자는 이제 별도로 조합원이 부담을 하고, 재건축 부담금 이렇게 이제 부담을 해야 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아까 경매 낙찰된 게 얼마였냐면 42억 1,500. 예. 42억 1,500. 그러면 42억 500에 가면 여기 이주비 이자만 해도 한 2억에서 3억 될 거고, 그 다음에 84 신청했을 때 분담금이 아까 1억 5천 얼마 했잖아요. 그러면 재건축 부담금 한 3억 낸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러면 요거 제대로 잡고 이렇게 요걸 합치면 되게 7억 5천, 그러니까 42억 1,500에 플러스 한 7억 5천 하니까 거의 이제 50억 정도의 전용 84를 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 감사합니다.